자, 원한 아시겠죠? 누군지 후보들 얘기입니다. 어깨 동무에서 악연으로. 어깨 동무까지 했던 사이인데 지금은 아주 안 좋아졌다는 거죠. 일단 이 선거 당시 정말 친했던 모습 그거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아니. 나 이것도 사줘요. 이것도 다시 나한테 돌아가네. 이거 좋아해? 어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자 이걸로 어때? 이걸로. 자, 저렇게 친숙해서 서로 먹여줘요. 저게 이 모래집, 닭똥집으로 알려졌잖아요. 저 정도 사이였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항상 뽑아주세요.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친했던 것 같은 사이였는데 어제 오늘 뭔가 배신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배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 그리고 처음부터 당의 내부 분열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20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고요. 당신이 인기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 예. 피해가 오니까 나는 차별화하겠다. 이게 뭐 차기를 생각하면서 섣부른 차별화를 하다가요. 예. 차별화와 배신, 아. 내부 분열과 자기 정치는 그거 1mm 차이입니다. 연 이틀이란 말은 틀리신 것 같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 요즘에 심상치 않아요. 자, 어깨 동무하던 사이에서 악연으로 지금 보면은 왼쪽에는 지난 2월 사진이에요. 저렇게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서로 식당에서 밥도 먹고 먹여주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2월이에요. 2월 총선 때. 그리고 이게 지나서 2월이니까 지금 6월이잖아요. 뭐 그래봐야 한 4달 지난 거예요. 지금요. 총선 끝나고 나면 2달입니다. 겨우. 그런데 지금은 배신의 정치 안 됩니다. 누구를 보고 저렇게 해요. 그러자 한동훈 전 위원장 배신 안 할 대상은 국민이죠. 배신 얘기 매일 하시더군요. 약간 이런 반응. 굉장한 신경전입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제가 지지난주에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윤한 갈등이 새로운 원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 이게 이름이잖아요. 지금 사람 이름. 윤한 갈등이 새로운 원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그것도 원가 하는 사람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 예. 이것은 지난 총선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총선 때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았을 때 그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차 갈등이 있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4차 갈등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결정적으로 첫 번째 갈등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입장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고 그때 그 갈등은 그 한동훈 후보가 90도 폴도 인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쳐주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그때 화제가 났던 그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만났었죠. 서산에서 예. 눈 맞고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그겁니다. 지금 후보가 화면도 나가고 있네요. 거기에서 예.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첫 번째 윤한 갈등은 정리가 돼요. 예. 그 이후에도 뭐 공천 문제, 비례대표 공천 문제, 또 의정 갈등 예, 문제 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갈등 관계가 지속이 됐었다가 결국은 그것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우리 밥 한번 합시다라고 했을 때 거절합니다. 거절하잖아요. 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밥 못 먹습니다. 그러고선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났어요. 그것이 윤한 갈등의 실체였다. 그런 갈등이 실체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예. 그것이 불과 2달 만에 이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의 관계가 예. 제가 중의적 표현을 지지난주에 썼습니다만 원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지금 원희룡 장관이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제2의 배신자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라는 이 단어는 예.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2의 배신자면 제1의 배신자를 얘기하신 건데 그러면. 제1의 배신자는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 갈등 관계,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씌워져서 여지까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유승민 전 의원을 네, 말씀하시는 예, 거네요. 제가 굳이 실명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화면이 나왔습니다. 화면이 지금. 나와서 예. 어쨌든 저것이 지금 국민의힘에 존재하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는 유승민 배신의 프레임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그러면서 절윤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기까지 나왔어요. 절교라는 거 아시죠? 절교 뭡니까? 더 이상 안 봐. 이제 우리 끝났어. 이런 것이 절교인데 절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끝. 이렇기 때문에 예. 새로운 관계는 이제 윤한 그 갈등에서 시작된 원한 관계로 예. 배신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로 형성이 됐다.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의 이 두 후보의 이름이 또 하필 원하고 한이에요. 또 그러니까 원한 이렇게 붙여지잖아요. 그걸 응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영철 위원. 사실은 그동안 당내 이제 경쟁자들이 당권 주자 중에서 경쟁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압박하고 공격할 때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배신에 대한 언급만큼은 강하게 받아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원희룡 후보가 수요일 날 오전에 저희 신문사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 할 때는 배신자라는 단어를 소환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그냥 의대한에 대해서 아직 뭐 1회 말이야, 이제 시작이야, 예. 9회 말까지 멀었어. 예. 의대한은 다녀보니까 아직 아니야. 그게 수요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요일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목요일에 이 자리에 뉴스와이드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배신한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을 다니면서 홍 시장도 만나고 이철우 지사도 만나고 그리고 일반 당원을 만나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삼선의 의원에다가 뭐 최고위원도 하셨고 사무총장도 예. 하셨고 뭐 제주도지사까지 하셨으니까 예. 분위기를 보면 안다는 거죠. 이제 수위를 끌어올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민심도 모르고 그냥 수위를 끌어올렸다가는 정치는 욕풍을 맞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TK 민심을 보고 나니까 자신감이 들어서 배신자 프레임을 이걸 써도 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판단했다. 확신을 해서 목요일쯤부터는 그 프레임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화살들이 날아가고 있어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걸 치고 나간 게 먹혔다. 결국 원희룡 장관이 지금 TK에서 거의 20%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원희룡 장관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사실 준비된 출마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하면서 당의 상태를 보고 민주당에 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명분을 붙였으면서도 사실 갑작스러운 출마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예.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강력한 배신자론을 쓰면서 예.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원 후보의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동훈 후보도 오늘부터 방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왜 배신자야? 이 얘기를 해요. 약간 이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도 결국엔 말려 들어간 거죠. 자기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예. 이제 모든 프레임은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K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예. 저 사람이 왜 배신자지? 이것을 묻기 시작했거든요. 자꾸 배신 이 생각을 하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잘 모르던 거죠. 사람들도 궁금증을 갖고 다른 당원한테 물으면서 단톡방에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또 한 번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당 내에서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제 배신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그걸 다시 소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제2의 누구 뭐 이런 표현까지 정치권에서 오늘 나오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원희룡 전 장관 뉴스와이드에서 출연해서 굉장히 귀를 잡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한동훈 전 위원장의 외모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외모. 그 대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아, 네. 외모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외모가 단점이요? 너무 인기를 아, 끌다 보니까 인기. 인기는 짧고요. 신뢰는 영원한 겁니다. 외모가 단점이다. 인기 위주로 간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예상치 못한 답변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게요. 외모가 단점을 생각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단점에 대한 질문에 외모가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인기는 짧고 신뢰는 영원한 것이니까요. 인기는 짧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단점이거든요. 소영주 소장님, 네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뭐 그냥 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쥐어 짜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의미를 두자면 한동훈 후보는 너무 외모에 신경 쓰는 겉멋만 치중한다.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셀카놀이한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거를 조금 그대로? 원희룡 후보답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외모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걸 인정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단점이라는 거죠. 외모만 신경 쓰고 셀카 찍고 다니고 겉모습만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탄탄한 신뢰나 어떤 그런 내공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얘기하려고 저렇게 좀 쥐어 짜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원희룡 전 장관,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어차피 용산에서 오더를 받고 지금 대리전을 뛰는 입장에서 예. 따져보면 친한 친구도 전당대회 시작되면 글로브 끼면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정치인들의 한계성 안에서 강하고 거친 언어들을 쓰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애정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 같았으면 셀카놀이나 하고 뭐 어린애처럼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거기까지는 안 갔다고 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는요, 이거는 좀 멀리 좀 봐야 되는 건데 전당대회 이후에 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아마도 대립적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이 된다. 예. 그러면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경쟁자잖아요. 잠재적 대권 네. 행보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단 대립각을 세울 것이고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또 대권 주자로 또 여전히 행보를 할 테니까, 경쟁자군요. 예, 어느 정도 대립각을 세울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된 이후에 지방선거 쪽으로 경로를 바꾼다 그러면 좀 달라지죠. 누군가가 지방선거로 방향을 튼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또는 네 분 다가 대권 주자의 뭐 자격은 충분하지만 본인들의 정치 행보를 꼭 그렇게 설계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설정이 또 합종 연행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들 관계가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대립각을 세우는데 저거 인간적인 대립각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구도 설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뭐 제3차장 임명하고 법무장관 임명하고 심지어 비대위원장도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과 갑자기 대립각을 세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그쪽을 조금 더 시각을 중하게 보고 나오는 것이고 한 장관은 이제 지금부터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어떤 배신 문제를 누가 언급했는데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오로지 국민만 배신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당권은 이건 당연지사고 지금 대권 행보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전략이 과연 국민적 시각에서 소구력이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워낙 총선 당시와 지금 모습이 워낙 달라서 뭐 많은 분들이 약간 떠오르시기를 좀 너무 대비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